철강주가 전쟁 터진 이후로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 전만 해도 글로벌 철강주 다 신고가였습니다. 공급망 개편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그 AI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현대제철 멀티플을 재평가받고 프리미엄을 받았는데 들어가는 공급하게 될 것이고, 또 포스코홀딩스도 약간 20%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탑5 안에 들 겁니다, 전 세계. 네, 예민수의 경제 듣고 오늘 이청한 영업이사님 오셨는데요. 철강주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뭐 변동성은 있지만 시장을 근본적으로 끌어가는 가장 큰 기대감은 AI 아니겠습니까? 네. 그죠? AI고 최근에는 이제 피지컬 AI가 나타나면서 로봇이나 이런 것들이 주목을 받는데 철강주도 피지컬 AI 생태계에 포함된다. 조금 갸우뚱한데? 네. 제가 일단 철강주 여파만 살짝 먼저 말씀드리면은 그 지금 철강주가 전쟁 터진 이후로 주가 많이 빠졌어요. 그런데 그 전만 해도 글로벌 철강주 다 신고가였습니다. 특히 신일본 제철부터 해서 미국에 이제 철강주 상장된 철강주들이 신고가였는데, 그 신일본 제철 같은 경우가 그 US 스틸을 인수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시너지가 발생하고 미국에서의 미국 투자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의 그 어떤 압도적인 지위,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아서 실적 가이던스도 역대급으로 상향이 되면서 지금 아마 그 5년간 6조 정도 투자를 하거든요. 그 신일본 제철이. 그러니까 미국 쪽에서 투자하게 되면은 이제 시장 자체가 지금 그 어떤 경기 블록화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미국에서 철강은 미국에서 생산된 철강 위주로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발 그 그 공급망 개편에 대한 이슈가 있는 거죠. 미국 시장과. 특히 인도와 미국 시장에서의 그런 이제 인프라 확대가 나타나면서 특히 좀 더 그 전통적인 철강, 그러니까 범용 철강보다도 고부 가치에 들어가는 그런 철강들이 좀 그러니까 실적도를 또 끈이 올려주는, 그러니까 양보다는 질의 이제 고부 제품 중심으로 철강주가 좀 편성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실적도 턴어라운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포스코라든가 포스코홀딩스, 포스코 그리고 현대제철, 네. 그리고 이제 뭐 동국제고 동호홀딩스 같은 기업들도, 포스코도 기존에 이제 그 어떤 전국적인 철강이 아닌 뭐 그 함정용 들어가는 거든가 아니면 그 방산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뭐 그 조선에 들어가는 여러 그 해외 건조 사업 쪽에서 많이 들어가고, 또 이제 최근에는 동국홀딩스 같은 경우도 그 AI 데이터 센터에도 철강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피지컬 AI 비슷하게 드는 게, 그 AI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비싼 철강이 많이 들어가는 게 그 어떤 소음이라든가 진동 이런 것들이 더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철강이 또 많이 들어가요. 일반 건물보다 몇 배의 철강이 좀 들어가고, 그게 또 단가도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그 데이터 센터? 네,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철강 업체들이 최근에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도 상당히 많이 진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현대제철이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하다가 오늘은 좀 빠졌는데, 그 연휴 전에 그 2월 달에 장중 상한가가 났었어요. 그게 이제 현대차 그 피지컬 AI 밸류체인에 현대제철이 좀 들어갔다는 걸, 일단은 그날 나온 뉴스가 AI 데이터 센터에 그 철강, 단순 철강, 그러니까 철강 업체들이 그쪽 많이 들어간다,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이제 현대차가 이제 그 새만금에 구조 투자하는데 거기에 9조 중 5조 8천억이 AI 데이터 센터에 투자한다는 거였어요. 근데 오전에 뉴스가 철강 그 AI 데이터 센터에 철강이 많이 들어간다는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철강주가 강세에 있다가 갑자기 상한가 갔던 이유가 이제 현대차가 이제 새만금 쪽에 그 구조 투자한다는 것들이 같이 들어간 거죠. 거기에 이제 건물의 뼈대라든가 이런 것들 구출할 때 이게 그 고부가치 철량이 많이 들어간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제철이 그 현대차의 피지컬 AI 밸류체인에 합류했다라는 이제 그런 분석 리포트가 나왔고, 이게 이제 그 새만금의 메가 프로젝트와의 강력한 시너지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제철의 기존 절차서 인프라 맞물려서 물류라든가 이런 공급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새만금에 들어가는 철강들은 대부분 현대차가 공급을 할 거다. 이런 것들이 지금 포함이 됐고, 새만금에는 AI 데이터 센터 외에도 뭐 로봇 공장이라든가 수전의 플랜트, 태양광 등등 들어가잖아요. 거기도 철강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들을 상당히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중국도 양해가 있다 보니까 철강 감산 이슈가 좀 나왔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그 지금 철강주를 단순하게 기존의 이제 철강주가 아닌 현대차 그룹의, 특히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 그룹의 어떤 핵심 인프라 기업으로 지금 재평가를 좀 받고 있는 상태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현대차 같은 경우, 그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신일본 제철과 비슷해요. 지금 움직임이. 왜 그러냐면
지금 미국 그 루이지애나주에다가 전기로 그 투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지분 50%를 투자를 하거든요. 여기엔 절반은 대출을 받고 절반은 이제 그 직접 이제 본인들의 자금으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신인물 제철이 UST를 인수를 하면서 미국 내 자동차라든가 방산, 인프라 이런 부분의 그 수요를 공급을 하기 때문에 어떤 거기에 대한 그 멀티플을 재평가받고 프리미엄을 받았는데 그 현대제철도 미국 그 루이지애나 그 전기로 투자하게 되면은 거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현대 아메리카 메타플랜트 공장이 거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그 휴머노이드 아틀라스에 들어가는 철강은 현대제철이 앞으로 공급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현대제철의 공장에도 아틀라스가 투입이 돼서 자동화가 이루어지면서 네. 원가 절감도 들어가는 이런 이제 수요가 돼서 이제 현대제철 공장도 로봇화가 되는 거고 그리고 현대제철이 생산하는 그 철강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휴머노이드라든가 전기차라든가 이런 쪽에 새로운 수요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게 될 것이고 또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현대모비스 지분이 6%가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시총 가치가 2조가 넘는데 현대제철 시가총액 절반 이상이에요. 절반 정도 돼요. 그것만 가지고도. 그러면 이제 향후에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정혜성 회장이 자금이 생기겠죠. 그러면 현대모비스 지분을 사야 되는데 뭐 기아도 있고 지금 현대제철이 이걸 가지고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넘기게 되면은 조단위에 이제 2% 6% 정도의 지분 가치가 이제 현금으로 될 것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기존 철강주에서 이제 미래 로보틱스라든가 자율주행 이런 사업이 대한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뭐 PBR이 0.2배 수준이니까 그래서 이제 현대제철을 좀 업사이드가 높게 좀 보고 있고 신일본제철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일단 현대제철을 좀 보고 있다. 사실 현대차가 미국 진출하면서 공장 짓는다 그러면서 이제 현대제철이 같이 가기로 했잖아요. 그죠? 네. 약간 우려가 사실 좀 있었는데요. 그죠? 잘할 수 있을까? 지금은 이제 현대차 그룹 자체가 로보틱스 모멘텀이 불면서 이런 것이 시너지가 좀 나는 쪽으로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그러니까 현대모비스 지분 가치도 있지만은 이제 그 미국 진출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생산되는 철강이 이제 그 현대차의 아틀라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현대제철의 자동화 자체도 이렇게 서로 간에 아틀라스가 들어간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익도 올라가면서 밸류에이션 자체도 올라가는 구조가 될 거고요. 네. 또 포스콜링스도 약간 20%의 지분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포스콜링스 좀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 리튬 가격이 그 최근에 수산 리튬 가격이 20달러까지 올라갔다가 한 17달러 정도 됐고 탄산 리튬 선물 가격도 18만 위안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15만 위안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튬 가격이 갑자기 지금 떨어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제 포스콜링스 가다가 지금 급락 나왔고 그리고 지금 그 전쟁 발발 이후에 철강 업체들이 이제 글로벌 철강 업체를 다 동시다발적으로 이제 급락세가 나타났는데 그래도 올해 포스콜링스를 좀 기대할 만한 이슈는 어쨌든 그 포스콜링스가 원가 기준을 그 킬로그램당 10달러 정도 이하로 맞추겠다고 했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올해 캐파가 9만 3천 톤, 4천 톤 정도가 이제 캐파 구축이 되는 해가 올해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현대 가격의 리튬 가격이 17달러 정도 된다 그랬을 때는 마진이 상당히 많이 날 거고요. 이게 빨리 이제 그 램프업이 되는 게 언제냐 그게 좀 중요한 거고 그리고 4분기 실적도 그 철강 쪽에서는 영업이익이 20% 이상 증가를 했습니다. 본업이 좀 살아나고 있는데 이란바 이슈가 본업이 다시 좀 안 좋아지는 이슈다 보니까 주가 조정 많이 받았는데 일단 뭐 주주와의 약속, 뭐 자사주 소각도 좀 6% 소각을 완료를 올해 하고 그리고 현금으로도 비핵심 자산들 매각을 하면서 2조 8천억 정도의 현금도 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스콜링스의 포인트는 그 올해 9만 3천 톤 리튬 공장을 언제 램프업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게 핵심이고 광양 광성 리튬이 4만 3천 톤 그리고 아르헨티나 염수 리튬이 5만 톤입니다. 이렇게 해서 9만 3천 ton인데 그 아르헨티나 그 옴브레 무레토 염호의 프로젝트가 살데오로예요. 그러니까 살데오로랑 옴브레 무레토 같은 겁니다. 그 프로젝트 명이 그 살데오로고 지역이 옴브레 무레토에 거기 이제 해발 4,000m에 있는 그 염수 리튬에서 거기서 그 원료를 캐내 가지고 아니면 그 거기 그 저지대 그 저지대 또는 한국 광양으로 보내 가지고 이제 탄산 리튬이라든가 수산 리튬을 가공하는 독들을 하고 1단계가 이제 25,000톤 그 상공정이죠. 요게 이제 24년 10월 24일에 준공이 완료가 됐고 요게 그 상업 가동이 올해 될 겁니다. 올해 아마 이거 예상하는 거는 그 한 상반기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1단계 25,000톤 상업화 빨리 되는지가 좀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 물량이
SK온과 25,000톤 계약했잖아요. 여기서 나오는 물량이 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2단계도 탄산 리튬과 수산 리튬 연 25,000톤 그 상공장 그 살데오르 염호에서 이제 이것도 진행이 될 건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상공정 자체가 그 아르헨티나하고 하공정은 광양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2단계는 1단계는 아르헨티나 내에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아르헨티나 살데오르 염호에서 하고 나서 그 저지대로 보내는 거고, 2단계는 상공정은 아르헨티나 그 살데오르 염호에서 수출해서 항공정은 이제 그 전남 광양 울산 그 율촌 산업단지로 그렇게 가는 거라서 요거는 올해 4분기 준공 예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1차로 25,000톤, 추가로 25,000톤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상업화가 내년 하반기 28년 초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올해 25,000 그러면은 광양 그 광선 리튬 43,000톤에 25,000톤은 올해 상반기 그리고 내년도에 이제 추가 25,000톤 이런 식으로 총 93,000톤 캐파가 되려서 올해부터 이제 리튬 실적이 나오는 그렇게 될 거고 이게 일단은 빨리 얼마큼 이 속도를 빨리 내는지가 핵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는 이제 철강하고 2차 전지가 섞여 있는 부분이어서 이게 아직은 철강 부분이 많을 거예요. 비중이 훨씬 많죠. 훨씬 그렇죠? 많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93,000톤이 완벽하게 다 돌게 되면은 그게 지금 가격으로는 하게 영업이 한 9천억에서 1조 정도 가능성이 네.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에 다 찍히겠죠. 올해부터는 나올 거고 그리고 그 93,000톤 말고 추가로도 진행하고 있는 게 그 호주 그 미네랄 리소스에 지나가는 게 그게 대략 5만 톤 정도 될 거예요. 4만 톤 정도 될 건데 그게 합치면 그러면은 이제 그 총 13만 톤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요게 아르헨티나 염호랑 달리 이거는 광산을 인수를 하는 거라서 한 1조 1천억 원 정도 투자를 한 거거든요. 기존에 이제 기존 방식은 그러니까 새로 염호를 파가지고 그걸 개발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지분을 인수하는 형태라서 지금 올해 상반기 내에 종료가 될 거고 아마 한 30% 정도의 지분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 호주 미네랄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그 광산이 가동을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인수가 완료되면은 곧바로 이제 27만 톤의 리튬 정광을 이제 그 배분을 받게 되고 지분을 인수했기 때문에 그만큼 배분을 받겠죠. 30%만큼의 그 27만 톤이 약 3만 7천 톤의 그 리튬을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그거 합치게 되면 이제 9만 3천 톤과 3만 7천 합쳐서 14만 톤. 요게 된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 13만 톤이면 거의 탑 5 안에 들 겁니다, 전 세계. 그리고 다만 이제 요게 그 현재는 이제 그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약간 그 일시적으로 그 재련 공장 자체는 그러니까 그 정광을 수산 리튬으로 바꾸는 요 재련 공장 자체는 약간 보류된 상태고 여기까지 돌게 됐을 때는 13만 톤 캐파가 완성됐을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거의 이제 알버마까지는 캐파가 안 되더라도 비견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알버마리 염호 리튬 원가가 $7 정도 수준인데 아르헨티나 염호 리튬도 그 정도 돼요. 그리고 그 탄산 리튬 가격, 그 수산 리튬 가격 원가를 $10 이하로 맞추고 그 리튬 가격이 $20 정도까지, $25까지도 보고 또 그 UBS에서도 그 탄산 리튬 가격을 $26까지도 보면은 요즘 탄산 리튬 가격이랑 수산 리튬 가격 거의 같아요. 그러면 원가가 $10 이하인데 $26 그 판가가 나온다 했을 때는 마진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이제 그 포스코홀딩스도 올해부터는 이제 다시 봐야 될 시점도 왔다. 다만 이제 전쟁 이슈에 좀 직격적으로 좀 반응을 하다 보니까 이란 전쟁 이슈가 좀 어떤 장기화가 되지 않고 좀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에 왔을 때는 본격적으로 움직일 거라서 좀 관심 가져도 될 것 같다라고 보고 있습니다.